네, 저희 지난 시간에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할 수 있는 함수들, 그리고 리스트에 원소를 삭제할 수 있는 함수들 몇 가지 종류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었고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리스트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는 어떻게 호출하시면 되냐면 그 리스트 이름에서 점 그리고 함수 불러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추가 삭제 다 똑같았잖아요. 리스트가 있었고 리스트 이름 닷 네, 점 있죠. 닷 그리고 함수 이름 리스트 이름 닷 인서트 리스트 이름 닷 익스텐드 그래서 대부분의 함수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변수, 그 변수는 리스트일 수도 있고 다른 타입일 수도 있어요. 변수가 있고 그 변수 이름 다음에 dot, 그 다음에 함수, 뭐 pop, remove, clear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함수는 아닌데 어떤 특정 인덱스의 원소를 변경하고 싶어요. 특정 인덱스의 원소 아이템을 변경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지금 넘버스가 없어져 있죠. 숫자만 하니까 재미없죠. 문자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names라고 할까요? names.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배열이라고 할게요.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배열. 홍길동. 여러분들 아마 오라클 공부하시면 스컷이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또 뭐라고 할까요? 타이거 할까요?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 3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인덱스 0번 아이템은 뭐예요? 인덱스 0번 아이템은 홍길동. 네. 인덱스 1번 아이템은 스컷. 인덱스 2번 아이템은 타이거. 네.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어떤 특정 인덱스의 원소를 다른 문자열,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함수가 있을까요? 함수는 어펜드 아닌 것 같고, 클리어는 삭제하는 거였었고, 카피, 복사하다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카운트는 개수 세다, 익스텐드 아니고, 인덱스는 뭐 인덱스를 알아내는 거 같고, 인설트, 삽입하는 거고, 리무브, 삭제하는 거, 없어 보이죠? 함수로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떤 특정 인덱스를 찾아가는 방법이 뭐였죠? 대괄호를 쓰고 인덱스 번호를 써주면 되죠. 맞아요? 여기에 값을 바꿔버리면 되죠. 값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 위치의 값을 다른 값으로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저장할 때 뭐 쓰죠? 할당, 할당 명산세.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세 해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타이거가 뭘로 바뀌었어요? 오셈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리스트에 이름을 써주고 인덱스를 쓰면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 해당 위치의 값을 바꿔주고 싶으시면 위치를 찾아가서 그 위치에다가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해버리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리스트 이름, 대괄호, 인덱스 써주고 새로운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그러면 특정 인덱스의 위치의 값을 value로 재할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리스트에서 인덱스 위치의 값을 value로 변경을 해주는 거죠.
재할당을 하는 거예요. 재할당.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원소를 추가하기, 원소를 삭제하기, 원소를 변경하기. 한 요 정도 있으면 뭐 웬만한 기능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큰 제목 가질게요. 이제는 리스트와 꼭 큰 제목으로 만들게요. 저희가 어제 for 반복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주로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 아니면은 거꾸로 10에서부터 1까지 하나씩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range를 이용해서 그 폼을 많이 사용을 해 왔었었고 대부분 근데 제가 폼은 제일 처음에 어제 했었던 파일이에요. 문법을 설명드릴 때 for 변수를 쓴다고 했어요. 변수를. 그죠? 변수를 쓰고 in을 쓴 다음에 이 옆에는 이터러블 타입을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동작하는 방식은 이 이터러블 타입은 여러 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타입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 원소를 변수에 할당해서 어떤 일을 하고 다 끝났으면 그 다음 위치로 옮겨서 그 다음 원소를 다시 변수에 할당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해서 그 다음 원소를 꺼내서 변수에 재할당을 하고 똑같은 코드를 반복하는 거다. 이게 for in 구문의 동작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그 아이템들을 첫 번째 원소에서 두 번째 원소로, 두 번째 원소에서 세 번째 원소로, 세 번째 원소에서 네 번째 원소로 이렇게 위치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옮겨가면서 원소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런 타입을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터러블 타입의 대표적인 게 문자열, range,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써드린 게 있었죠. 여기 리스트라고 써드렸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리고 오늘 첫 교시에 공부한 게 뭐예요? 리스트란 말이에요. 리스트.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 위치에 뭘 써도 된다? 리스트를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열은 문자들의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리스트의 연산자랑 문자열의 연산자도 동작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했었죠. 그죠? 어, 문자열에서 이렇게 하나씩 값을 꺼낼 수 있다는 얘기는 리스트에서도 하나씩 값을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당연히 리스트는 for 반복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for문을 이용해서 리스트의 원소들을 하나씩 읽어내고 그 값들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아직 우리가 튜플과 딕셔너리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문자열, 레인지, 리스트와 같은 것들을 포인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디에다 쓴다? in 다음에 리스트를 써주면 된다. in 다음. 자, 그런 예제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제들을.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1, 2, 3 이렇게도 넣어보고요. 10, 20, 30 이렇게도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반복문이니까요. for 변수를 선언해야죠. in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에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해 볼까요?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에 어려운 거 있을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음. 자, 이렇게 포인 구문은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첫 번째 원소를 변수에 할당하고 시키는 일을 합니다. 프린트 해라 라고 했으니까 프린트 한 거죠. 다시 올라가서는 그 다음 원소로 가서 다시 x를 변수 x에 재할당을 하고 어떤 일을 하죠. 네, 이게 리스트에서 포문이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레인지랑 똑같죠? 그죠?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거는 값들이에요, 값들. 음. 리스트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실제 아이템들 리스트의 아이템들을 하나씩 꺼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for in 그리고 리스트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어, 그 어떤 값이 어떤 인덱스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인덱스도 같이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번 인덱스의 숫자 1, 1번 인덱스의 숫자 2, 2번 인덱스의 숫자 3, 3번 인덱스의 숫자 10 이런 식으로 인덱스와 그리고 그 해당 인덱스의 값을 같이 출력해 보거나 같이 이용해 보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요거는 여기다 주석으로 리스트에 원소라고 할까요? 원소?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아이템. 그러니까 값이죠, 값. 값들을 순서대로 반복하실 때. 순서대로 반복하실 때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리스트에 인덱스와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이터레이션을 하고 싶을 때. 자, 이때는 변수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for에서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실 수 있으세요. 인덱스, 그다음에 값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은요. 변수 이름은 뭐 x, y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x, y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a, b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변수 이름은 가능하면 그 변수가 무엇을 저장하는지 알기 쉽게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변수는 인덱스를 저장하는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 그러니까 아이템, 값을 저장하는 변수. 그런 의미로 변수 두 개를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n 다음에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 안에다가 리스트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출력해 볼까요? 자, 출력하실 때 인덱스 하고요. 인덱스 옆에다가 콜론을 쓸게요. 그 다음에 콜론 뒤에다가 value를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는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enumerate는요, 두 개의 값을 줘요. 두 개의 값을 주는데 첫 번째 값이 뭐냐면 인덱스, 두 번째 값이 value를 줘요. 그래서 enumerate가 하는 일은요. 자, 여기 넘버스는
얘였잖아요. 그죠? 뭐 여기 있으니까 따로 그리지 않고 이걸 가지고 쓸게요. 이뉴머레이트 해서 이렇게 꺼내게 되면 인덱스 0번에 숫자 1이 있습니다. 라고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뉴머레이트는요. 그 다음 위치는 인덱스 1번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와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동시에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가 1번 그리고 저장된 값은 2 이렇게 해서 값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리스트에서 값들만 필요하다. 리스트에서 값들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for 변수 한 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 다음에 in, 그리고 리스트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리스트에서 그 아이템이 있는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인덱스와 그 인덱스의 아이템이 한꺼번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리스트를 전달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in 뒤쪽에다가 쓰세요. 그러면은 인덱스와 밸류를 동시에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이 두 가지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연습 문제를 그러면 드릴게요. 연습 문제를 텍스트로 할까요? 텍스트로 난수를 만들 거예요. 일단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순서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첫 번째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세요. 비어있는 리스트 이름은 넘버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스를 만드세요. 원소가 있는 리스트는 어떻게 만드나요? 뭐 넘버스 이렇게 하고 1, 2, 3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죠. 그죠? 그럼 원소를 비어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리스트.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리스트 안에다가 아이템을 한 개도 안 써주면 그게 비어있는 리스트예요. 되셨죠? 네. 힌트 다 드렸네요. 그죠? 네.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 넘버스에다가 넘버스에 숫자들의 10 미만으로 할게요. 10 미만의 정수, 난수. 몇 개를 저장하시냐면 10개를 저장하세요. 자, 난수를 만드시는 방법 설명드렸었죠. 그냥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난수라는 뜻이에요. 0부터 9까지의 난수들인데 10개를 저장을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수를 만들고 어펜드하고 난수를 만들고 어펜드하고 난수를 만들고 어펜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똑같은 동작을 몇 번 해야 돼요? 10번 해야죠. 자, 똑같은 동작을 10번 하는 거면 무슨 문장 써주면 좋을까요? form을 써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만들어진 넘버스를 출력을 하세요. 넘버스. 그러니까 난수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버스를 출력을 하세요.
프린트만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넘버스에서 자, 우리가 난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짝수, 홀수들이 막 섞여서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넘버스의 원소들 중에서 짝수들만 찾아서 새로운 리스트 이븐스라고 할까요? 이븐스의 새로운 리스트 이븐스를 만드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넘버스가 뭐 예를 들어서 1, 2, 뭐 1, 1, 3, 5 이렇게 돼 있었다. 좀 너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evens라고 하는 리스트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짝수만 찾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난수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갈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넘버스에서 숫자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검사하고 짝수이면 이븐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우리가 처음에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잖아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evens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소를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짝수인지 검사하고 아니면 넘어가고요. 두 번째 원소를 검사해서 짝수이면 여기다가 append 세 번째 원소 검사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검사를 하면서 짝수를 찾을 때마다 evens에다가 append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난수들을 저장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서 반복문으로 append를 하시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반복은 넘버스를 가지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넘버스를 가지고 반복을 하시면서 짝수를 찾아서 이븐스에다가 append를 하시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출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만들고 출력을 하시고요. 요게 되면 그 다음 것도 쉽게 될 거예요. 넘버스의 원소들 중에서 홀수들만 찾으세요. 홀수들만 찾아서 새로운 리스트 아드스를 만들고 출력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하나의 셀에서 다 작성을 하셔도 좋고요. 하나를 좀 각각의 코드 셀에서 하셔도 좋아요. 너무 코드 셀 하나에서 너무 많은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시간 여유 있게 드릴게요.